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중국 BYD 헤드쿼터예요. BYD의 본사. 왜 BYD에 흥분하냐면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전기차 세상으로 가는데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대수로 보면 가장 많이 파는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야 또 뭐 BYD를 빠네 뭐 중국을 빠네 뭐 어쩌네 지금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서 어쨌든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브랜드인 만큼 아 BYD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만 우리가 그냥 스터디를 하자고. 스터디를 이게 뭐 그래서 대단해요 그래서 현대보다 좋아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자 듣자고요. 자 그래서 사실 한국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이 양왕 U8, 양왕 U8 이걸 중국말로 양왕 U 뭐라고 하던데? U8. 양왕 U8. 자 그래서 여기 양왕 U8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오늘 쭉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 양왕 U8의 플랫폼들 여기 쭉 다 기술들이 전시가 돼 있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얘가 지금 중국 안에서 판매 가격이 2억이에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전기차거든요. 그런데 짠!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인터넷 검색하는 데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어디는 이게 2.0이라 그러고 어디는 이게 1.5라 그러고 어디는 1.6이라 그러던데 어쨌거나 가솔린 4기통으로 보이는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는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엔진 위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엔진 위치가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와 있고 맨 앞으로 빠져 있어요. 이거 프레임 바디 차량이거든.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하냐? 바로 EREV거든요.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도 EREV를 앞으로 이제 만들겠다,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중국에서는 EREV 차량들이 꽤나 먼저 보급돼가지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EREV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엔진은 구동축으로 동력을 줄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여기다가 얹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지금 저 양왕 U8의 파워트레인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방금 여기가 이제 엔진 들어가 있던 자리인데 엔진을 걷어내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모터가 양쪽에 2개 그리고 저 뒤쪽에도 모터가 이렇게 양쪽에 2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뭐 뒤쪽에 앞쪽에 뭐 이렇게 모터 2개가 세트로 들어가는 차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모터 2개가 들어가도 그 모터 2개가 동력을 가운데로 합해서 디퍼렌셜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터가 각 바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2개 모터가 하나의 힘을 합쳐가지고 내는 구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4개를 사용하고 이 4개 모터가 각 바퀴를 하나씩 다 컨트롤합니다. 이런 차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최근에 발표된 게 한 대 더 있죠. G바겐 전기차 G580 EQ 테크놀로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쿼드 모터가 들어가는데 얘도 쿼드 모터가 들어가고 덕분에 뭐 인스타 같은 데서나 틱톡 같은 데서 짤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탱크턴이 되죠. 그래서 탱크턴 이제 4바퀴가 다 따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오른쪽 사이드는 앞으로 움직이고 왼쪽 사이드는 뒤로 움직여서 제자리에서 360도를 돌 수 있도록 탱크턴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은 그냥 이 위에 얹어서 발전용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엔진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주행하는 거리까지 다 포함하면은 1회 충전이 아니라 1회 풀탱크로 주유를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1000km를 넘게 이제 만들어 놨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 얘가 지금 프레임 바디잖아요. 프레임 바디고 어쨌든 EREV라도 이제 배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배터리를 어디다가 넣냐라고 보면은 여기에 팁이 있는데 자 요거는 양왕 U8의 플랫폼은 아니고 BYD 산하 브랜드의 팡천바오라는 브랜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팡천바오라는 브랜드의 바오5라는 차에 들어가는 플랫폼인데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 바디의 중간에다가 블레이드 배터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 바디들은 이 양쪽에 큰 뼈대가 지나가고 가운데 요 프레임들을 또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살들이 또 이렇게 보강바들이 지나가는데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보강바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물론 이 프레임의 두께가 워낙에 두껍다 보니까 배터리 사이즈를 엄청나게 늘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양왕 같은 경우에는 EREV죠. 어차피 엔진이 들어가 있고 엔진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의 배터리를 그냥 이렇게 프레임 사이에 사실 이거 버리는 공간이거든요. 원래 죽는 공간에다가 집어넣어서 또 이렇게 공간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서스펜션 구조는 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배터리는 비어 있는 거죠. 유압 서스펜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압 서스펜션 사용하는
몇 브랜드들이 있죠. 일단 벤츠에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매직 바디 컨트롤, 그리고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그리고 맥라렌으로 가면 또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맥라렌도 유압식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유압식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차들의 공통점은 스테빌라이저, 스웨이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식으로 유압 라인이 각 서스펜션에 하나씩 다 꽂히는 거예요. 지금 이쪽도 보면 여기서 챔버에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앞으로 싹 보내고 나면은 여기 서스펜션에 꽂혀 있죠. 결국에 각 쇼크의 높낮이를 실시간으로 유압으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제 밀었다 줄였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차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확 쏠렸을 때 이 좀 수평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스테빌라이저가 이제 없어도 되게 된 거죠. 덕분에 이 스테빌라이저가 빠지고 이제 유압쇼크이 들어간 차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좌우를 이렇게 결속하고 있는 이 바가 없어졌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들어오는 충격이 들어왔을 때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런 장점들도 있고, 그리고 롤도 없앨 수 있고, 매직 바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또 앞에 카메라로 보면서 뭔가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이 유압쇼크를 순식간에 차를 확 들었다가 그 장애물이 지나갈 때만 또 유압쇼크를 싹 들었다가 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방지턱도 삭제시키는데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여기 와서 이 양왕 U8을 굉장히 저속으로밖에 못 타봤어요. 정말 저속으로밖에 못 타봐서 과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 BYD에서 이 양왕 U8의 오프로드 성능이나 혹은 뭐 일반 도로에서의 이런 요철들을 얼마나 소프트하게 잘 컨트롤했느냐를 우리가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유압식 서스펜션도 우리 만들 수 있어라는 기술을 또 여기다가 좀 과시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왕 U8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압 서스펜션도 그렇고, 저기 쿼드 모터도 아까 설명드린다는 걸 깜빡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게 지금 바퀴 하나당 300마력? 그러면은 뭐 1200마력이잖아요. 1200마력의 힘을 갑자기 땅바닥에 빡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좌우에 이 토크를 컨트롤하는 편차를 제대로 못 맞추면 차가 순식간에 고속에서 스핀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1200마력씩이나 되는 차를 쿼드 모터로 우리는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좀 굉장히 기술력 과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유압식 서스펜션까지도, 그리고 지금 요 영상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제자리에서 막 점프하고 하는 거, 얘도 작동 기전은 다 똑같아요. 쟤는 이제 양왕의 U9이라는 차량인데, 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거를 가지고 조금 더 이 오프로드나 승차감에 최적화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성능 쪽으로 굳이 따지면은, 얘는 이 벤츠의 GLS 뭐 마이바흐에 들어가는 이 ABC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쟤는 이제 맥라렌에서 사용하는 유압식 서스펜션의 느낌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미있는 거는 이 차가 아까 2억씩이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달에 막 1000몇백 대는 팔린대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냥 야, 저거 재미로 사볼까? 솔직히 중국 사람들도 이거는 재미로 사볼까 아니겠지? 돈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아닐까? 돈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사도 한 달에 1000대는 팔린다. 그리고 막 물에도 가고 막 이런다니까. 이게 막 어쨌든 물에도 들어가니까, 이게 물에 들어가서 스티어링으로 이렇게 조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물에서도 조향이 된대. 쿼드 모터잖아. 이렇게 왼쪽으로 꺾으면은 오른쪽 바퀴를 더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 차가 이쪽으로 갈 수 있게. 그거 내일인가 체험하러 가잖아요, 저희. 양왕 U8을 태워준대요. 근데 촬영을 하지 말래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침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게 침수가 아니라 이 정도면 침몰이죠. 맞잖아요. 이거 왜냐면 물에 떠서 가는 건데 가라앉으면 침몰이지.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BYD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솔직히 이 U8은 뭐 들어오게 될지 안 들어오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BYD가 정말로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보시게 될 플랫폼은 바로 이 플랫폼 3.0입니다. 현대기아의 eGMP 플랫폼이 있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BYD에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 3.0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 플랫폼 3.0의 핵심은 뭐 이런 언더바디 차체도 있을 거고, 뭐 기타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샤시 부품들도 있을 거고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터리. 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거봐 너도 인정했다, 플랫폼은 배터리다, 이따 무식한 소리 하면 진짜 그냥 좀 중국어로 나가 죽어가 뭐예요? 추치스바.
주시수바. 자, 그리고 이 GMP 플랫폼도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플랫폼에서 배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eGMP 플랫폼도 그 까보면은 eGMP 플랫폼들마다 모듈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eGMP 플랫폼 전용 배터리가 있다라는 걸 나도 알아. 이건 인정.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만 띄어다가, 그러니까 붕어빵인데 팥만 띄어다가 붕어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팥을 띄어다가 다른 데 넣으면 팥빙수가 되잖아.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렵냐고. 자, 아무튼 이 BYD의 이 플랫폼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투 바디 타입의 이제 언더바디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 BYD가 원래는 배터리 회사인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BYD 원래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만드는 회사예요. 배터리가 메인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커피 원두 유통하는 회사들이, 야, 우리 원두 유통하는데 카페나 하나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야, 우리 배터리 만드는데 차나 한번 만들어 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배터리가 정말 여기는 더더욱이나 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BYD의 유명한 블레이드 배터리, LFP 배터리고요. 여기 CT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 2번에 걸쳐서 영상으로 좀 소개를 드렸던 셀 투 바디. 그래서 얘네는 실제로 지금 요 바닥은 이 뼈대를 봤을 때 이 언더바디 차체가 뚫려 있어요. 여기는 뚫려 있고, 지금 여기 CTB라고 써 있는 요 면 있죠. 요 면이 배터리 팩인데, 배터리 팩이 여기에 붙으면서 이 언더바디 차체의 역할을 함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셀 투 바디, 우리가 뭐 셀 투 팩 이러잖아요. 중간에 모듈을 삭제하고 셀이 꽉 차서 바로 팩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셀 투 팩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셀이 바로 이 바디를 함께 구성한다 라고 해서 이제 셀 투 바디 구조를 차용하고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뚫려 있으면 충격이나 해서 불나면 어떡해요? 근데 일단 이 블레이드 배터리도, 여기 블레이드 배터리가 바로 바닥을 구성하는 건 아니고, 이 배터리 팩이잖아요. 배터리 팩이니까 배터리 팩에 어퍼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어퍼 케이스가 이 언더바디 차체 역할을 함께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한 번은 막혀 있는 거죠.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언더바디 차체도 있고 배터리 팩도 있는 차들에 비하면은 한 겹이 더 얇은 거죠. 그리고 LFP 자체는 불이 난다 하더라도, 이런 여기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이렇게 못으로 관통하는 실험,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실험인데, 그런 실험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그 실험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둘 다 배터리 용량을 50%씩 채워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래요. 왜냐면 그게 배터리 용량이 작은 상태에서는 폭발력도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NCM 배터리들 배터리가 0%잖아. 그럼 불이 안 나. 왜냐면 그 안에 그만큼 탈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실험할 때는 몇 프로 채우고 불을 낸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솔직히 LFP도 100% 채우잖아? 불 나요. 근데 LFP는 50% 수준에서는 불이 안 나니까 50% 정도 채우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 결국에 이 플랫폼 3.0 셀 투 바디 타입의 저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차가 바로 이겁니다. BYD 실이에요, 실. 그래서 뒷자리에 한번 타보면, 이제 이게 함정인데, 그래서 이제 셀 투 바디로 이제 언더바디 차체를 더 얇게 해서 레그룸도 결국에는 더 좀 뽑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건데, 막상 타면은 다리가 이제 막 편하지는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이 1열 시트 밑에 발 들어가는 공간이 아예 없어요. 제로야, 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트에 엉덩이 닿는 이 허벅지를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을 아무리 높이를 좀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배터리가 쫙 들어가서 바닥이 높아진 만큼 2열 시트에서의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바닥을 조금이라도 더 내리고, 그만큼 시트도 더 내리고, 그만큼 루프라인도 더 깎고, 깎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이득을 본다? 연비가 좋아진다. 공기 항력 개수의 이득을 본다 라는 거고. 자, 얘는 바오5인데, 바오5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팡천바오의 바오5, 얘도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오프로드 험로 코스밖에 체험을 못 해봐가지고 좀 아쉽기는 했지만, 여기서 저는 뭐 하나 놀라웠던 건 있어요. 얘는 하이브리드거든. 하이브리드만 해도 세 종이에요. DMi가 있고 DMP가 있고, 요 프레임 바디 쓰는 게 DM5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배터리나 이런 걸 다 떼놓고 본다 하더라도 꽤나 많은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파워트레인들을 사용하는 차들이 또 판매량도 어마어마해요. 솔직히 저건 솔직히 좀 믿기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아니 5세대
파워트레인인데 이게 압축비가 16대 1이라는데 난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 압축비 16대 1. 어떻게 피스톤 안 뚫고 나오는 게 조금 신기한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EREV 만들고 EV 만들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3가지 있고. 그리고 뭐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해요. 이 전기로 가는 모든 탈 것들은 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아까 저 스카이 셔틀, 그 모노레일, 전기로 가는 모노레일 같은 거 또 하고, 뭐 버스, BYD 전기 버스 많이 만들잖아요. 상용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이제 최고 기술력들만 여기다가 이제 쭉 전시를 해놓은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력들이 진짜 마냥 꿈속에 있는 기술력이 아니라 어쨌거나 양산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술력들을 여기다 지금 전시를 했다는 거.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전시가 돼 있다고. 이런 게 전시가 돼 있다고. 전시가 돼 있다고.